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게, 오늘 목표하는 건 이거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건 이미 했잖아요. 이거는 피리어딕하다라는 걸 여기 첨자로 이렇게 일부러 썼어요. 그건 펄스 트레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구하면 계수가 이 샘플링 펑션의 요런 이산 주파수에서만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여기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여기 서브 제로가 없어졌죠. 서브 제로가 없앤 이유는 이제는 뭐 이걸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브 제로가 없어졌고, 그 샘플링 펑션에 오메가 대신에 n 오메가 제로를 쓰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 세입은 샘플링 펑션 맞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제로 크로싱은 오메가 이퀄 타우분의 2파이가 맞고요. 조금 아까 이제 오류가 있었던 것도 고쳐두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뭘 뜻하냐 하면 저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타우분의 2파이. 그리고 요 크기는 저쪽에 보니까 크기가 뭐예요? t분의 타우지요. t분의 타우인데 거기서 첨자가 없어졌어요. 제로 첨자가 없어졌는데, 요건 이제 그 주기가 점점 이제 커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커지면 t 자리에 t0가 들어가면 되고, t 자리에 2t0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게 결국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t0가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또 있고, 여기가 뭐냐면 2t0였었으니까 여기 또 있고, 이렇게 펄스 트레인인데 이 중간 걸 없앤 격이에요. 그럼 주기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마침내 주기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기적이지 않은 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기적인 것으로 가는데, 그때 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냐면 저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때 크기가 달라지면 저 t0, 2t0, 100t0, 1000t0 이렇게 가면 결국 0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겠어요? 못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커지면서, 주기가 커지면서는 결국은 전력 신호가 아니고 에너지 신호이기 때문에 에너지 신호 타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다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제로 크로싱이 되는 것도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격도 요게 t0분의 2파이만큼의 간격이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주기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는 이제 서브 t가 없는, 서브 제로가 없는 t를 쓰는 거예요. t분의 2파이가 이제는 주기예요. 그 오메가 제로예요. 이게 오메가 제로라고. 이게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면, 오메가 제로를 지난번까지는 t0분의 2파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t분의 2파, 서브 t가 없는 건데, 요게 첫 번째는 t0일 때, 그 다음에 t0일, 2t0일 때, 그 다음에 뭐 4t0일 때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t0일 때의 t0분의 2파이하고 2t0분의 2파이는 벌써 이산 주파수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크기도 줄어들고 간격 좁아지고, 그러나 제로 크로싱은 변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케일링 팩터를 우리가 고려할 때 푸리에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그 스케일링하고 이제 비주기 신호에서의 스케일링 팩터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확인이 되면 좋겠어요. 자,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리에 시리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오메가 n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오메가 컨티뉴어스로 갈 것입니다만은 이제 오메가 n이라는 것은 그 싱크 펑션의 그 스펙트럼 하나하나인데 그게 저기 서브 제로가 없는 t분의 2파이의 n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x 오메가 n이라는 것을 에너지 신호로서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신호로서 그 t분의 1이라는 팩터가 없어졌죠. t분의 1이라는 팩터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t라는 것을 마침내 2t0, 4t0 이렇게 점점 크게 되면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t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저런 식이 된다는데, 이건 한번 써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메가 n,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오메가라는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DA에서부터 CA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디스크릿한 스펙트럼 프리퀀시에서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으로 가고 있는데, 오메가 n이라는 것을 n 오메가 제로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냐, 그런 얘기는 요거 자체가 무지 적어지는 거죠. t분의 2파인데 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주파수 간격이 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nt분의 2파인데 이게 결국은 t가 무한대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대를 가지고 주파수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한 것은, 그러면 그 주파수의 함수로서 신호를 표현해 보면 오메가 n인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예요? 이게 이제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좀 잘못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cn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왜? 아까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t분의 타우, 이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t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t라는 것을 곱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식이 됐냐면 여기 t분의 1이 없어짐으로 해서 에너지 신호로서 정당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x 피리어딕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n 오메가 제로 t의 dt 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리밋을 취한단 말입니다. 리밋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결국은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x 오브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요거 자체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t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x 피리어디는 이거는 그 한 주기 동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x 오브 t가 될 테고 2의 마이너스 j, 이게 연속 주파수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요거하고 같이 오메가 t의 dt가 되는 것을 봐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식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식에 보면 조금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주파수 성분을, 이게 결국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쓰게 되면, 정의가 쓰게 되는 그 차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의해서 쓰게 되면 그랬을 때 x 오브 t라는 것이 원래 신호가 복구가 되는가인데, 복구가 되는 것은 푸리에 시리즈 갖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x 피리어딕 t, 즉 펄스 트레인 갖고 설명을 했으니까 펄스 트레인이 있을 때
이 펄스 트레인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신호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됐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잘 보세요. 요게 뭐였었냐? 그러면 서메이션 프리에 시리즈입니다. 프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면 C에 N에 E에 마이너스 J N 오메가 제로 T N을 써가지고는 좀 끝까지 이제 말썽인데 C에 N에 이제 전개를 하는 거니까 플러스고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이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렇게 정의를 한 것이니까 그거 대신에 TCN을 쓰고 그러면 여기 T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 앞에 역시 리밋이 있고 요 앞에 역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j n 오메가 제로 t. 자, 요거는 이제 뭐 이해했다고 보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TCN이 뭐냐 그랬을 때 요 TCN부터 먼저 해결하게 되면 요게 x 오브 오메가로 갑시다. 요거까지 합해서 x 오브 오메가. 그리고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어요. 요 썸이 t가 무한대로 가면서 인테그랄이 되고,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되고, 그죠? 그리고 2의 요게 이렇게 되겠죠.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돼. 요게 뭐냐 그랬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t라는 것은 t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 t분의 1이 있는데 이 t분의 1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t분의 1이 있다. 그러면 그게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잖아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부터 이걸 다시 이제 쓰면 이게 참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t분의 2파이니까 t분의 1이라는 것은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잖아요.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요거가 그렇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이 요거하고 합해서 결국 뭐가 되느냐 그러면 2파이분의 d 오메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됐어요? 요 2파이가 나오는 것이 우리 퍽 이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메가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 가령 예를 들어서 x 오브 f를 쓰게 되면 f 오브 x를 쓰게 됐을 때 j2의 2파이 ft면서 df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을 함께 쓰게 되면 x 오브 t는 이거든지라고 쓰게 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역시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유도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정의했다고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푸리에 시리즈가 먼저 이해가 되고, 푸리에 시리즈를 가지고서 이제 전력 신호에 해당되는 푸리에 시리즈의 해석 방법을 그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를 크게 하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을 정의해서 쓸 수 있겠다로 와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정의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 두 가지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것이냐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좀 좋겠어요. 머릿속에다가 x 오브 t에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내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씀으로 해서 여기는 뭐라고 쓴 것이냐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결국 요것의 성분을 요만큼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x 오브 오메가에 2의 j 오메가 t 만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줘야 될 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2파이 d 오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게 x 오브 t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2의 j 오메가 t의 크기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x 오브 t 속에 2의 j 오메가 t의 성분 크기가 요만큼이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정의를 해온 대로 그리고 에너지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팩터 필요 없이 에너지로서 x 오브 t에다가 2의 j 오메가 t의 컨주게이트를 한 것으로 내족해 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종류의 신호를 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써보면 좋겠어요. 자꾸만 써보면서 무엇을 뜻하는가, 단어 하나하나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배운 것은 주기 신호였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력 신호라고 하며, 그 얘기는 시간 영역에서 컨티뉴어스한 시간, 연속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피리어디카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디스크리트하면서 에이피리어딕한 그런 주파수 성분이 나온다. 그랬을 때 푸리에 시리즈 1번씩과 같이 저렇게 합성하고 전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는 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을 때 역시 뭐라 그래야 오소노멀한 그 직교 함수의 내적으로서 그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정의하면 되는데, 그 정의하는 내용도 역시 전력 신호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일링 한다. t분의 1이라는 걸로 스케일링 한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유도한 것이 비주기 신호이면서 에너지 신호인데, 시간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연속 시간이면서 에이피리어딕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도 연속 신호이면서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을 갖게 된다. 그랬을 때 여기로부터 우리가 유도한 것이 첫 번째가 어쨌든지 이거였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정의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간 거죠. x 오브 k가 있다면 그 앞에다가 t를 곱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다 보니까 t를 곱해준 것으로서 정의를 해서 x 오브 k가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돼서 이렇게 유도가 됐고, 그것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게 이제 합성이고, 요게 이제 어널리시스의 분석이에요. 분석과 합성이 있다면, 합성은 2파이라는 스케일링 팩터가 꼭 따라다닌다. 번거롭지만 이거 잊지 말고, 앞으로도 보내지 말고, 책에는 자꾸만 앞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늘 갖고 다니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이거하고 이것의 신호가 벌써 단위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단위가 이건 뭐겠어요? 이게 이제 볼트일 거예요. 그죠? 볼트. 그럼 요거 곱했으니까 뭐예요? 볼트 파 헬스 또는 볼트 곱하기 세크예요. 근데 세크로 나눴다고. 이건 볼트예요. 근데 이거는 볼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이것의 단위는 볼트 파 헬스예요. 볼트 곱하기 세크 이러지 말고요. 세크는 재미가 없어요. 이제 스펙트럼이니까 결국은 볼트 헬스가 된다. 저기서 t를 곱했으니까 t가 뭐겠어요? t가 저게 헬스분의 1입니다. 세크니까 헬스분의 1. 헬스분의 1을 곱해서 볼트를 볼트 파 헬스로 바꾼 그런 형태로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통용된다라는 것으로 스케일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거, 그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저렇게 쓴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쓰고 저렇게 써서 그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 신호 속에 주파수 성분, 오메가라는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내적의 의미다. 그리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2파이라는 그 스케일링 팩터를 늘 갖고 다닌다. 그리고 주파수 변수를 오메가 대신에 F를 쓰면 2파이라는 거 필요 없어진다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도하고 정의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신호를 조금 확인해 봅시다. 결국 이제 싱크 대 펄스 대 싱크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한 게 조금 있어요. 주기 신호의 푸리에 스펙트럼은 이산 스펙트럼이다. 우리는 CP는
CP는 DA다라는 것으로 썼고요. 비주기 신호의 푸리에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CA 대 CA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역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 그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것은 복소수일 수밖에 없다. 복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소수이기 때문에 정보가 두 개 있다는 얘기다.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는 크기와 위상 그렇게 생각해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스 스펙트럼으로 그렇게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적하면 되겠다. 이거요. 자, 예제를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뭘까? 펄스 하나, A 펄스가 있을 때 그 A 펄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당근 샘플링 펑션이겠죠. 샘플링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보죠. 저런 그 펄스라고 그런다면 그 펄스가 요 구간에서만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처럼 정의를 해야 되겠죠. X 오브 오메가는 머릿속에는 X 오브 T하고 2의 J 오메가 T의 내적이니까 X 오브 T하고 2의 J 오메가 T의 컨주게이트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그잖아요. 원래 근데 X 오브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존재해요?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서부터 2분의 타우까지. 나머지는 다 허당이죠. 값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를 하는데 이거 역시 이제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왜요?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따로 해야 되니까. 이게 dc라는 개념이에요. 아까는 이산적이었지만 지금은 연속적이더라도 어쨌든 오메가 제로일 때는 따로 해야 돼요. 오메가 제로면 이게 얼마예요? 1이죠. 1을 요만큼 했으니까 타우가 됐죠. 아까는 뭐였었어요? 아까는 t분의 타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t만큼 스케일링 했으니까. per health라는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t를 곱해줬으니까. 이것에서부터 이렇게 간 이유는 t의 c의 n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타우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만약에 오메가가 제로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서부터 2분의 타우까지니까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다 우리가 한번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쓰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스케일링을 갖고 있으면서 샘플링 펑션이구나. 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타우의 샘플링 펑션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렇게 되겠다. 타우분의 2분의 오메가 타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분의 오메가 타우니까 그게 여기에 오겠구나. 이거죠.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2분의 오메가 타우. 예.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매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다가 DC 성분 구했으면 그거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의 샘플링 2분의 오메가 타우가 된다. 그게 원래 그 엔벨롭 그 자체에 있었잖아요. 샘플링 2분의 오메가 타우가 엔벨롭에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아까는 디스크릿 A 피리어딕이던 것이, 그러니까 아까는 엔벨롭이 있다면 엔벨롭 중에서 이런 디스크릿한 주파수만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이게. 그리고 스케일링 팩터가 달라진 거죠. t만큼 곱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스케일링 팩터하고 엔벨롭 자체가 되어버린 그것만 빼놓고는 그 푸리에 시리즈에서 분석한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A 펄스는 이것처럼 샘플링 펑션 또는 싱크 펑션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제로 크로싱이 타우분의 2파이, 아까 이미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 타우분의 2파이인 그리고 타우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4파이 6파이에서 제로 크로싱이 되는 그런 샘플링 펑션의 형태를 갖는다 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펄스가 그러니까 펄스가 시간 영역에서 펄스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샘플링 펑션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싱크 펑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싱크 펑션이다. 그럼 이 펄스를 조금 크게, 펄스의 폭을 크게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요 타우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요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커지면서 요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뭐였었냐면 퍼스트 제로 크로싱이 타우분의 2파이였어요. 타우가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요곳의 크기가 타우였었고 요것의 크기, 퍼스트 제로 크로싱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타우분의 2파이예요. 그럼 이게 타우가 지금 있는데 이게 타우란 말이에요. 이 폭이 타우인데 이거는 타우가 커진 거라고요. 타우가 커졌어요. 커졌다 그러면 크기는 커지고요. 맞죠? 제로 크로싱은요? 줄어들어요. 확인됩니까?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좁이 되는 거예요. 좁.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처럼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커졌죠. 이거보다 커진 건데 뭐 어떻게 해볼까? 커지고 좁아지고 크고 좁아지고 크고 좁아진 거예요. 크고 좁아짐으로 해서 에너지가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에너지는 커져야 되겠죠. 그죠? 이 커졌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이것도 많아진 거를 어쨌든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게 타우가 무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타우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타우가 무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주파수 성분이 뭐만 있다고요? DC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무한대가 되면서 퍽 하나만 이렇게 있는. 이걸 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시간 영역에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리졸루션이거든요. 시간 영역의 리졸루션이 좁으면 주파수의 레졸루션은 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주파수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게 레졸루션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시간 영역에서 그냥 블러딩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 펄스가 이쪽에서 임펄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임펄스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임펄스가 되면이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모든 주파수가 동일한 크기로 존재하는 거. 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 영역에서 DC라면 저건 주파수 영역에서 DC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요것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델타 펑션이 들어가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임펄스 리스폰스의 주파수 성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동일하게 보는 거다라는 의미로서 요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요거를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죠. 요거를 임펄스가 들어가서 나온 리스폰스라 이렇게 부르면서 요걸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는데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뭐라고요? 결국은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다지요.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임펄스도 가능하지 않고요. 불가능하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불가능한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저걸 땅 하고 입력 신호를 준 것의 그 반응인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가 주파수 영역으로 보면 주파수 영역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에 보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로서 모든 주파수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뭐 다 아는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계다.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펄스가 싱크인데 펄스 폭이 커지면 싱크 폭이 좁아지고 크기는 커지고 펄스가 저렇게 DC 성분에 있다면 주파수 성분은 DC 성분 하나뿐이 없다 그런 얘기니까 임펄스로 딱 나오는 거고요. 그 반면에 또 거꾸로 좁아져서 임펄스면 주파수 성분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갖고 있다. 예요. 그게 이제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만 봤지만 이제 봅시다. 델타 T라는 것이면 주파수 성분이 1이 나와요. 그 얘기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것인데 뭐 그거는 너무나 뭐 명확한 것인데 그 델타 펑션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x 오브 오메가는 델타 펑션 속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모든 시간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델타 펑션의 특성이 뭐겠어요? 요걸 제로로 취하는 거잖아요. 제로로 취하니까 뭐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해요? 오메가가 DC일 때도 1, 오메가가 100일 때도 1, 1000일 때도 1, 몽땅 다 1인 그 값이다. 그런 의미예요. 델타 T는 1이다. 이고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2파이가 나온다. 2파이 스케일링 팩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델타 오메가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델타 요거네 요거 처럼 x 오브 t가 1인 경우를 아이고야 1인 경우 이것도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 x 오브 오메가는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1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에다가 요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건데 이것이 뭔지는 사실은 우리는 계산을 못하죠. 사실은 이 수학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수학을 모르는데 근데 이것에 이제 인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x 오브 t인데 x 오브 t가 결국 이거잖아요. x 오브 오메가의 2의 j 오메가 t 왜냐하면 요거의 성분이 요만큼 있는 것의 전개니까요. 그죠? 전개인데 여기 2파이분의 d 오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여야 되냐? 그러면 이게 뭐여야 되냐면 2파이의 델타 오메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으로 와서 2파이의 델타 오메가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1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1이 나오려면 요 2파이하고 이 2파이하고 상쇄되고 델타 오메가의 2의 j 오메가 t니까 역시 이번에는 아까는 t를 0으로 취한 거예요. 요 t를 0으로 취한 건데 이번에는 오메가를 0으로 취하니까 역시
역시 1이라는 값이 나오듯이 그러려면 여기 2파이가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DC라는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건 분명히 알았어요. 임펄스라는 거는 뭐 그 그림상 아는데 이때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메가를 쓸 때는 2파이가 필요하고 F를 쓸 때는 2파이가 전혀 필요 없다 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그 뭐 이게 사실은 제일 쉽죠. 왜요? 저것의 주파 성분이 뭐가 있느냐 묻는다면 당연히 DC 성분뿐이 없다 그거잖아요. 뭐 거기 뭐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것이 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펄스라는 것에 이게 왜 그러면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느냐 그러면 올라갈 때 플러스 주파수가 있고 여기에 내려갈 때 마이너스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파수가 여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번에는 렉탱귤러 스펙트럼에 주파수 영역에서 렉탱귤러 스펙트럼이니까 이거 서로 바꾼 겁니다. 바꿔봤자 뭐 그 차이가 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까는 이게 시간 영역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주파수 영역이라면 시간 영역은 이거예요. 똑같아요. 역수관계니까 시간 영역은 똑같은데 보다시피 주파수 영역에서 펄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 역시 주파수가 제로일 때가 아니라 이번엔 t가 제로인 순간에는 2파이분의 타우가 나올 테니까 여기도 2파이분의 타우의 샘플링 펑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t 대신에 오메가 대신에 t를 쓸 테고요. 아까는 오메가 대신에 타우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는 타우의 샘플링 펑션에 2분의 오메가 타우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타우가 그대로 쓰이고 샘플링 펑션에 2분의 타우 그대로 쓰면서 요 오메가 대신에 요 오메가 대신에 t를 쓴 격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역시 똑같이 샘플링 펑션이 된다니까 이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펄스와 같이 이렇게 된 것은 시각 영역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영역이 이런 걸 뭐라 그래? 아는 건데. 그러면요.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여기만 패스 시키고 이건 로우패스 필터죠. 로우패스 필터를 디자인하려면 이렇게 싱크 펑션 형태의 필터 개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필터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필터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스펙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렉탱귤러 스펙트럼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는 샘플링 펑션이 된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저렇게 렉탱귤러와 같이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을 하려면 이와 같은 이제 필터 개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는 샘플링 펑션이 되고 저거는 이제 펄스가 된다. 이게 역수관계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해봅시다. exponential function. 이게 주파수 성분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지 x of t가 저렇게 이제 됐다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그랬을 때 사실 뭐 그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펄스의 변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t가 있을 때 펑션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펑션인데 이게 x 오브 t가 2의 마이너스 at 여기에 ut가 있어요. t가 0보다 큰 구간에만 값이 존재하는, 그리고 단서를 붙이기를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감싸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라고요. 로우 패스 필터, 아니 로우 패스 필터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프리퀀시 성분이 로우 프리퀀시 성분을 가지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해보면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러지만 요런 펑션이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2의 마이너스 at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dt니까 이것이 지수함수적으로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a의 t의 dt니까 이때는 오메가 제로일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a라는 것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어디가 버렸어요? t가 무한대면 이건 제로일 테고요. 그죠? 값이 존재하지 않을 테고 0일 때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저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0일 때는 이게 1이니까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남는 것이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a분의 1이지만 오메가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